자유한국당은 더욱 강렬한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천막 당사 장외투쟁 전국 순회까지 투쟁 강도를 높여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는 국민청원이 방금 전에 129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에 맞서서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라는 청원도 16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연일 독재 타도 초강경 대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세 번째 장외투쟁 예고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민주주의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일단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당에도 천막을 치고 전국을 돌면서 장외 집회를 이어갈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이 삭발을 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삭발했습니다. 20대 국회는 죽었다면서요. 홍준표 전 대표 불지릅니다. 의원직 총사퇴해라. 그래서 20대 국회 끝내버려. 지금 이렇게 훈수를 두는데 이 훈수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도 궁금하고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은 그래봤자 한 달 안에 돌아올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봅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전국을 돌며 이 정권의 독재의 실상을 낱낱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까지 투쟁하고 또 투쟁할 것입니다. 국민 속으로 간다는 것은 더 국민 가까이 가서 국민의 마음을 더 잘 읽는 정당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그래왔듯이 이 장외 투쟁, 결국 국민 속으로 가는 투쟁은 계속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희도 많이 해본 일이라서 알지만 오래 못 갑니다. 자제하시고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댓글 조작, 여론 조작으로 집권한 이자들이 이제 청원 조작하고 있습니다. 청원 조작. 자유한국당 해산하자고 하는 청원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라고 보도하는 언론들. 그중에 14만 이상이 베트남에서 접속했답니다. 이자들 이거 정말로 역사의 죄인은 물론이고 실정법상 당장에 구속해야 될, 지금 청와대 안에서 청원 조작을 지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2, 제3의 드루킹 배후 조종하는 자가 청와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청원 조작설 방금 정용기 의원이 제기했는데요. 청와대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베트남에서 14만 명 이상이 접속했다. 청와대가 배후를 조정했다. 여론을 왜곡시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29일 기준 97%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청와대가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인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재훈 교수, 네. 저 부분도 가짜 뉴스의 일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지금 지난번 드루킹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이 사이버 상에서의 여론, 청원 이런 부분들의 조작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련 당국뿐만 아니라 또 포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대비책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것이 조작되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자유한국당 해산 또 나아가서 민주당 해산과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일종의 이 세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정말 좀 유감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과연 지금 자유한국당의 해산에 대한 지금 국민들의 여러 같은 이 청원의 찬성의 지지도가 단순하게 지지층의 결집으로만 볼 것이냐, 저는 그 플러스 알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강경 투쟁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과연 그 명분에
찬성하지 않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지난 두 차례의 장애 집회를 통해서 내세웠던 결론 자체가 기승전 색깔론이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과연 과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민주당 1, 2중대를 만들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려는 목표가 연방제를 추구한다든지 그리고 또 뭐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권의 그 야당 탄압 도구가 더 도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이 김일성 치하와 같은 이 국민의 삶을 국민들이 살 거라는 한교안 대표의 지난 토요일 장애 발언 같은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그 부분을 공감을 할까요? 지금 이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제도, 그러니까 공수처제도, 검경수사권이 이번 여야 사당의 합의대로 만약에 법이 제정될 경우에 과연 과거 김일성 치하까지 갈 필요도 없이 과거 전두환 박정희 정권 시대의 남산이 끌려가고 남영동이 끌려가고 그런 식의 삶이 되풀이 될 거라고 과연 공감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이 주장에 대해서 저는 또 분노한 여론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권영신 교수, 이 장애투쟁 양날의 칼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 5시간 단식 농성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웃음거리가 된 적도 있었죠. 한국당이. 그런데 아까 뭐 청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저는 별 의미 없는 숫자라고 봅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꼭 그 한 사람만 해야 하는 건가요? 한 번만? 뭐 여러 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청원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만 명이든 몇만 명이든 하더라도 10번, 20번도 할 수 있다면 그건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10번, 20번은 안 될 거고. 어쨌든 몇 차례 더 할 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 거고. 그건 어차피 뭐 양쪽 정치적 차원에서 동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문제는 민심을 누가 더 설득해 내느냐에 따라서 이 패스트트랙법의 운명도 판가름이 날 것이고 앞으로 이제 긴 싸움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장기전으로 들어가는데 또 야당도 과연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민심의 동향에 따라서 야당의 투쟁도 장애 투쟁도 장기화될지 아니면 쉽게 끝날지가 판가름 나갈 걸로 봅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당이 사직생의 자세로 임할 것이냐 아니면은 흐지부지 명 가서 지금 상당히 뭐랄까 뭐 개강된 감정으로 나가서 보니까 영 싸늘하네. 사람도 잘 안 모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사학법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까지 투쟁했기 때문에 사학법이 사실은 무산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라든가 나경원 대표가 원내대표가 이번 뭐 이 패스트트랙법 일주일 싸움에서는 상당히 투쟁력을 보였는데 그것도 싸워본 사람이 싸우는 것이거든요. 저분들은 그동안 그런 투쟁 경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과연 야당의 그런 투쟁력이 여당이 굴복할 정도로 또 설득력 있는 그런 어떤 설명이라든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설득해낼 수 있을지 여기에 판가름이 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제대로 싸우려면은 정말 사직생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한국당도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과정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 사람만 청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다고 저희 제작진이 팩트체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은 가능하지만 한 명이 10번, 20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일 수 있다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내가 물어본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 명밖에 안 된다. 한 명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오늘 까마귀 많이 옵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는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이번에 그 명분 없는 회군하면요 바로 이제 2번 죽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요. 저는 이제 필사적생 각오로요. 천막 당사 또는 이게 장외투쟁, 의원직 총사퇴까지요. 최후의 일가까지, 최후의 1인까지 끝까지 투쟁해야 됩니다. 이게 무효화될 때까지. 더 이상 이 명분 없이 회군하면 2번 죽게 되고요. 그다음에 2번째 청와대 청원 있죠. 이거는 이게 일고의 가치도 없다. 왜 그러냐? 지금 이게 지지율 보세요.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30% 되죠. 최근에 리얼미터
30%대인데 그럼 이게 한 1,000만 명씩은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없어지면 좋겠다. 한 1,000만 되죠. 그럼 이게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은 민주당 없어지면 좋겠다. 1,000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청와대 숫자는 큰 의미가 없고 참고로 이번에 탈원전 있죠. 탈원전 청원은 진짜 중요한 청원이잖아요. 44만 2천 명이 일주일 전에 모였는데 딱 이게 한 줄로 야 산자부에 알아봐라. 이게 답입니다. 이 청원제도를 이게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없다 보는 거예요. 예. 자, 정일환 교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차피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장애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노림수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른바 총선까지 기본적으로 닥치고입니다. 전진인 거죠. 예. 자, 어차피 패스트트랙 여야 사당이 추진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4대1 구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무작정 고를 선언하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점이 있었어요. 좀 전에 서정욱 변호사 얘기했습니다만 웰빙 정당 이미지 탈각시키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또 세 번째 장외투쟁으로 보수 진영의 어떤 뭐랄까 그동안 계파로 많이 나눠져 있었는데 뭔가 좀 계파 보수 전반의 90점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결과적으로 한국당의 장외투쟁은 빈손 해군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왜? 자, 기존에 이것은 꼭 야당이 장외투쟁을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양날의 칼입니다. 예. 야당 입장에서 맞설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민심,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회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야당, 지금의 민주당이죠. 민주당도 수차례 장외투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결국은 한 달 또는 2달 돼서 결국은 민생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회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김한길 대표 시절이죠. 예. 뭐 보수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뭔가 장애투쟁이 뭔가 의미가 있고 동력이 있으려면 최소한의 설득력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이 만들어놓은 국회 선진화법을 짓밟고 장애로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서 결국은 경제와 민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좌파 정권, 독재 정권. 도대체 이 나라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 문재인 정권이 무슨 저는 잘하고 있다는 말을 강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 정권이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일단 이런 소위 이른바 앞서 차재원 교수 언급하셨던 기승전 색깔론으로는 동력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빈손 해군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 따라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원내대표 선거를 전후로 해서 뭔가 이 자유한국당을 협상의 테이블로 올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또 이것을 정치라면은 앞서 서정욱 변호사처럼 최후의 1인까지 싸우는 건 전쟁이고요. 이건 정치입니다. 싸우면서도 출구를 고민하는 그런 어떤 좀 지혜로운 대처가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한길 변호사. 네. 지금 뭐 헌법 수호, 뭐 독재 타도 이런 말이 한국당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낯선데요. 사실은 불과 2년 전에 헌법을 위반한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한국당은 사실 그 탄핵으로 인해서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불과 2년 전인데 2년 만에 다시 지금 민주당 집권당을 상대로 헌법 수호를 외치는 건 굉장히 좀 약간 좀 낯설고요. 이 분위기는. 근데 뭐 장애투쟁하는 건 좋습니다. 전투력을 과시할 수도 있고 그 보수 대통합의 어떤 장점은 많은데 근데 명분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새롭게 국민들한테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과거에 뭐 지난 정권도 잘못했지만 이번에는 뭐 국민의 어떤 민생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런 가치를 한번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앞서 말씀하셨던 뭐 색깔론 이런 부분으로 과연 국민들의 뭐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는 좀 약간 회의적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장애투쟁 정태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강경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홍준표 대표처럼 무슨 의원직 사퇴 무슨 지금 뭐 사직생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요. 네. 늦어도 정기국회까지는 들어와야 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야당이 정기국회 때는 두 가지의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감사라는 게 있고 하나는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 정부가 얼만큼 실정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정기국회의 장입니다. 지금 당장 주 52시간 문제 때문에 다음 달부터 이제 300 이상 사업자까지 적용되기 시작하면은요, 수도권에 있는 버스 노선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기본적으로. 이거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앞두고
지금 여권에서는 계속 강공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에 지금 장애 투쟁하는 건 불가피하지만 빠르면 6월에 복귀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여기 썼는데 한 가지는 지금 이미 양 진영으로 딱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예. 그러면 승패는 누가 결정하냐? 지금 가운데에 있는 침묵하는 다수가 결정하는 겁니다. 예. 이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지금 특히 한국당은 강경한 사람들만 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SNS가 활성화되면서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이 청원한 거 맞습니다. 근데 한쪽 진영에 있는 국민이 청원한 거거든요. 예. 그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문제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SNS를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진영 간의 대립을 격화시키면서 역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언론과 정치권에서 냉철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차지원 교수께 짧게 두 가지만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5월 8일 민주당이 원내대표를 새로 뽑지 않습니까? 네. 혹시 여야가 다시 이렇게 대화를 복원하는데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비주류 대표라고 하는 이 노웅래 의원이 최근에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뭐 주어는 생략을 한 채 김정은하고 대화하는데 왜 나경원하고 대화하지 못하느냐 예. 이야기인데 아마 당내에 아마 그런 기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패스트트랙을 지금 그러니까 올려야 되는 그 여러 가지 그 명분이나 또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결국은 정치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당내의 목소리를 저는 노웅래 대변인이 대변한 것이 아닐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누가 승리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아마 이 지금 출구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추경이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올라와 있는 본회의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네. 만약에 지금 뭐 전망을 하시는데 9월 국회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뭐 끝까지 버텨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에 지금 현재 국회법상 네. 자유한국당을 빼고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그거는 가능할 겁니다. 예, 그럼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바깥에 장애 투쟁을 하면서 아, 의사 일정을 그러니까. 계속 거부하잖아요. 예. 거부하고 기본적으로 그 안건의 합의를 안 하면 예. 지금은 본회의를 못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도 패스트트랙을 하는 또 거거든요. 국회 선진화법입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의장이 특정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올리려면 심사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예.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국가 변란 사태가 아닌 이상해야 교섭단 대표 간에 합의하지 않으면은- 합의로 사망으로 합의라고 명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회를 열 수가 없는 거군요. 뭐 열 수는 있는데요. 예. 당연히 이제 6월 상정이 안 임시회는 되는 법적으로 거죠. 열리게 돼 있는데 예. 결정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이게 좀 찾아봤는데요. 예. 예산은 이게 특칙이 있어요. 본 예산은 이게 합의가 안 돼도 연말에 그 특칙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추가 경정은 본 예산하고 틀리기 때문에 합의 안 되고는 이게 어렵다는 게 그게 법적의 시각입니다. 네. 아니, 법에 그렇게 돼 예, 있어요. 그래. 법적인 시각이야. 해석을 제가 찾아봤다고. 예. 자, 바른미래, 예. 근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추경과 관련돼서 이걸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추경은 물론 뭐 문재인 정부가 일종 퍼주기 예산을 실행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시각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난번 그 강원도 산불이라든지 포항 지진 같은 경우 예. 이 경우는 강원도든 포항이든 자유한국당이 지지 기반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테러를 열어줄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아무튼 이제 지금 뭐 4월 국회도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는데 계속 국회가 공전되면 결국은 민생 가장 큰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만의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에요. 그러면요. 예.